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풍산입니다. 오늘 실적 관련 내용으로 IR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아쉽게도 통화 연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대로 오늘은 재무제표를 살펴볼 텐데 재무 상황은 꽤나 양호합니다. 풍산의 실적 변화를 살펴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 내용은 사실은 이랬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목표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매출 목표와 또 특히나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 수요에 맞춰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들이 체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예상되는 매출이 어떤지 궁금해서 첫 번째로 이 질문을 준비를 해봤고요. 또 두 번째로 풍산하면 구리 가격 변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최근에 구리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회사의 원가나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더불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또 시행이 될 텐데 이 구리 판매량과 함께 가격 전망을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준비를 해봤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네 번째 주주환원 정책 또 앞으로 해외 시장에 주력을 하면서 어떤 국가와 협력이 되고 있는지 그 매출 폭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네 번째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결국에 중요한 거는 다섯 번째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죠.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특정한 리스크라든지 기회라든지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률에 어떤 변동성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통화 연결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저희 대기업은 통화 연결될 때까지 꾸준히 문을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로요. 오늘은 재무제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구리 가격과 뭐 중국 경기 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들 요인들과 합쳐서 복합적으로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요. 21년부터 22년, 23년 동안 매출액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22년에는 또 성장한 모습을 보이다가 23년에는 다소 감소를 했었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 요인에는 구리 가격 변동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풍산 자체는 구리랑 합금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22년에는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낳으면서 풍산이 매출이 증가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23년에는 구리 가격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요인도 매출 감소가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감소가 됐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생각하게 되면 구리 가격은 전 세계 경제 상황, 특히 중국의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아실 텐데요. 23년에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3년에는 수요 둔화와 함께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풍산의 매출에도 이러한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복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확장해서 살펴볼 수 있는 23년의 매출은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됐던 탓이 또 크죠. 23년에 미국과 유럽 주요 경제국들이 경기 둔화와 함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산업 수요 전체가 또 감소해서 매출의 영향도 하락했다. 그러니까 겹겹이 겹쳐서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나 제조업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 여파가 제조업 수요로 감소를 이어졌고 구리 제품의 소비가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기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년도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지금 구리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죠. 따라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와 함께 인프라 투자가 주요 원인으로 되면서 또 방산 매출 부분도 함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4년에는 좀 실적 개선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산의 재무제표를 보실 때 단기 순이익을 조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요. 금융비용 관리 측면과 방산 수출 확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회사가 금융비용을 좀 잘 관리를 하면서 단기 순이익이
감소폭이 조금 줄어들었지 않나라고도 조금 보여지고요. 따라서 풍산이 좀 부채를 적절하게 관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자 비용을 또 절감했던 이 결과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채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 부채 총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풍산이 방산이랑 구리 제품 이런 것들을 생산을 확장을 하고 또 추가적인 자금들을 조달을 하지 않았을까를 유출하게 되면서 이 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한 거는 자본 확장과 함께 이런 투자 때문인 걸로 볼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의 증가폭과 부채의 증가폭이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 자체는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것은요. ROA와 ROE인데요. 풍산이 방산 관련 제품의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포함해서 ROE랑 ROA가 또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요. 방산 부분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 때문에 앞으로 ROE와 ROE가 개선될 것을 유출해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 가격까지 회복 전망까지 얹어지게 되면 수익성 개선이 더 보탬이 되겠죠. 따라서 구리 가격의 상승은 풍산의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매출과 이익을 동반시킬 수 있는 증가를 동반시킬 것이다 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풍산의 실적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첫 번째로 구리가 있었죠. 구리 가격의 변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22년에는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상승했지만 23년에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었고요. 24년에는 구리 가격 회복 가능성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매출과 수익성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장 상황을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방산 부분의 성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방산 부분은요.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4년에는 국내 국외적으로 방산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 안전성을 확인을 하셨죠. 풍산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 비율이 꽤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산의 증가율과 함께 부채의 증가율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고요. 곁들여서 영업이익률과 ROE, 그 다음에 ROE가 23년에는 조금 저조했지만 24년에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구리 가격의 회복으로 인해서 제조 부분의 이익률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네 번째 이유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배당금인데요. 풍산 같은 경우는요,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4년에도 이 배당금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도 내다보면서 이것은 곧 주주 친화적인 경영 방침을 또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구나라고도 보시면서 이것이 밑받침이 돼서 주가 상승의 요인도 이끌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한 발 앞서 있는 미래를 살펴보게 되면 23년 실적은 구리 가격과 하락과 함께 부진했지만 24년은 방산 부분의 성장도 워낙 크고 구리 가격의 회복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조금 기대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갖고 나가고 있는 풍산이다라고도 현재 시점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